자, 오늘은 술 읽는 집님, 남자의 취미님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사과를 이용해 각자의 방식으로 술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다 보신 후 다른 두 분 채널에서 두 분은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과에도 여러 품종이 있죠. 어떤 걸 쓸지 일단 맛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가 나오기 전이라 4가지 사과를 준비했는데요. 홍옥, 홍로, 감홍, 시나노 골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과를 대량으로 손질해야 하니까 사과 커터기를 하나 장만했는데 이게 있으니까 시간도 덜 들고 아주 간편해졌습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커터기 하나 정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과를 자른 뒤 홍옥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홍옥은 일단 굉장히 씹니다. 신데 단맛이 거의 없고 과즙이 많아서 상큼하고 청량한 느낌이 크네요. 다음 홍로는 우리가 흔히 사과하면 떠올리는 그 스탠다드한 사과 맛입니다. 근데 제가 산 게 그런 건지 몰라도 과육이 좀 퍼석퍼석한 느낌이 있네요. 단맛이랑 신맛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냥 무난한 사과 느낌입니다. 다음은 감홍. 방금 홍로를 먹어서 그런가 일단 굉장히 달고 사과 향이 아주 진하게 납니다. 홍로가 아메리카노라면 감홍은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 사과를 농축해서 먹는 듯한 진한 사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시나노 골드입니다. 시나노 골드도 달긴 한데 감홍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맛보다 이 새콤달콤한 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과육도 아삭아삭 씹는 맛이 좋고 과즙도 많아서 상쾌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맛있었던 것 2개, 감홍이랑 시나노 골드를 골랐는데 둘 중에 뭘로 만들까 하다가 그냥 둘 다로 만들어서 블렌딩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노 골드 5kg를 주문했고요. 우선 보울에 옮긴 뒤 과일용 세제를 이용해 깨끗하게 씻습니다. 깨끗이 씻은 사과를 커터기를 이용해 손질을 합니다. 칼을 이용하는 것보다 커터기를 사용하는 게 시간을 단축해 사과 갈변을 줄일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하실 때도 다시 한번 커터기 사용 추천드리고요. 사과 손질을 했으면 다음은 즙을 낼 차례입니다. 콜드프레스, 착즙기를 세팅하고 사과 조각을 넣으면 이렇게 과즙이 뽑혀 나옵니다. 과즙이랑 따로 나온 껍질, 펄프도 같이 발효통에 함께 넣습니다. 일반 믹서기를 쓰면 날이 고속 회전하며 발생하는 열로 사과의 휘발성 향기 성분이 날아가 버리고 이 칼날이 돌면서 산소랑 과육을 완전히 섞어버려 갈변을 더욱 촉진하니까 집에서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착즙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과를 다 분쇄했으면 산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비타민C를 계량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펙틴을 분해해 세포벽 사이에 갇혀있던 향을 뽑아내고 청증할 때도 좀 더 편해지도록 펙틴화제도 계량해서 섞습니다. 뚜껑을 닫은 발효통은 냉장고에 넣어두고요. 다음은 감홍 차례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사과즙을 하나 넣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홍이 꽤 비싼 사과라서 주스용 못난이 감홍을 주문했는데 생각보다는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커터기를 이용해서 사과를 자르는데 자를 때 이렇게 과즙이 팍팍 튀는 게 안 먹어봐도 과즙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 수 있었고요. 상처 있는 부분은 도려내고 사과 손질을 마쳤으면 마찬가지로 착즙기에 넣어서 즙을 뽑습니다. 감홍이 다른 사과보다 껍질이 좀 두꺼운 편이라 큰 조각을 넣으면 착즙기에 걸릴 때가 있는데 조각을 좀 작게 잘라서 천천히 넣으면 이렇게 과즙을 뽑을 수 있습니다. 과즙보다 껍질 쪽에 사과의 향을 내는 성분이 많으니까 껍질은 발효할 때 같이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산화 지연을 위한 비타민C랑 향을 더 뽑아내고 청증을 도와줄 펙틴화제도 계량해서 넣습니다. 뚜껑을 덮고 야생 효모로 발효가 시작되는 걸 막기 위해 냉장고에서 24시간 동안 펙틴화제가 일을 하길 기다리겠습니다. 초기 산화 과정에서 소모됐을 비타민C를 다시 계량해 사과즙과 섞어서 보충하고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위해 메타중 아황산 칼륨을 넣습니다. 이 메타중 아황산 칼륨이 물이랑 만나면 이산화황을 만드는데 이 이산화황이 항산화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타민C를 도와 갈변의 원인이 되는 퀴논을 다시 환원시키고 비타민C가 잡아내지 못한 산화 중간체들을 추가로 정리해 줌으로써 사과의 색과 향을 더 오래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감홍 발효통도 마찬가지로 항산화 작업을 합니다. 항산화 처리가 끝났으면 이제 효모를 제수화시킵니다. 오늘은 랄빈의 QA23 효모를 쓸 겁니다. 전에 썼던 70일비의 경우 발효 과정에서 사과산을 많이 소비해서 산미가 죽는 경향이 있는 반면 QA23은 상대적으로 사과산 소비가 적고 과일 본연의 향을 잘 살려주는 효모라는 평가가 많아서 오늘은 QA23을 사용했고요. 제수화되는 동안 각 머스트의 당도를 재보겠습니다. 먼저 시나노 골드의 당도를 재보면 약 15브릭스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 감홍은 18브릭스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뭐 나름 만족스럽고요. 다음은 효모 영양제 차례입니다. 오늘은 펌메이드 O를 쓸 건데 제가 기존에 쓰던 DAP는 효과는 강력한 반면 자칫 많이 사용하면 암모니아, 페인트, 신나, 아세톤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었습니다. 이 펌메이드 O는 주성분이 죽은 효모로 이루어진 천연 유기용 영양제이기 때문에 과다 투입되더라도 화학적인 잡미나 역한 냄새가 남지 않고 원재료의 풍미를 살리며 발효가 끝까지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효모 제수화가 완료되면 효모와 펌메이드 O를 각 발효통에 넣은 뒤 잘 섞습니다. 발효통을 밀봉하고 에어락을 꽂은 뒤 본격적인 1차 발효를 시작합니다. 다음날 발효통의 상태를 보면 팩틴아제가 열일해서 투명해진 사과즙이 아래에, 펄프층이 위로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흘 후 확인해 보면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위에 떴던 펄프층이 분해되며 아래로 가라앉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발효가 완료됐으면 좀 더 투명한 술을 얻기 위해 오늘은 청진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청진제를 계량하고 발효가 완료된 애플 사이더에 완전히 녹여 발효통에 넣고 발효통 채로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 동안 콜드 크래싱을 해 침전물을 가라앉힙니다. 이제 2차 발효 티라주를 준비하겠습니다. 티라주는 이 영주 별사과로 진행할 겁니다. 별사과는 크기가 일반 사과에 비해 작은데 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별사과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별사과를 깨끗이 씻은 후에 커터기를 쓰기에는 사과가 너무 작아서 칼로 잽싸게 손질을 합니다. 손질하는 중간에 한 조각 먹어보면 과육이 아주 단단해서 아삭아삭 씹는 맛이 좋고 향은 그렇게 튀지 않는 무난한 사과 향인데 이 단 사과 먹다 보면 꿀이라고 하는 당분이 뭉쳐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만 먹는 것처럼 아주 달콤했습니다. 손질을 마친 별사과는 마찬가지로 착즙기로 즙을 짜고요. 별사과즙의 당도를 재보면 대략 17브릭스 정도가 나옵니다. 큰 밀폐용기는 잠시 옆에 보관해 두고 작은 밀폐용기는 도사주용으로 냉동실에 얼려둔 다음 콜드 크래싱 해둔 발효통을 꺼내옵니다. 뚜껑을 열고 워터 디스펜서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위에 뜬 맑은 부분만 뽑아내면 이렇게 금빛의 투명한 시나노 골드 사이더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리한 시나노 골드 사이더는 바로 병에 옮겨 담고 비중계로 비중을 재보면 0.994 정도로 완전 발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온도 보정하면 도수는 대략 7에서 7.5도 정도 되겠네요. 남은 건 시음을 위해 따라두고 산소 접촉을 최대한 막기 위해 캐핑을 해 잠시 옆에 치워둡니다. 다음은 감홍 사이더입니다. 마찬가지로 맑은 상등액만 따라내면 껍질에서 색소가 추출됐는지 시나노 골드보다 약간 붉은 빛을 띤 사이더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중을 재보면 0.998 정도로 역시 완전 발효됐고 그러면 도수는 8에서 9도 정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캐핑을 하면 각 2병씩의 시나노 골드 사이더와 감홍 사이더 완성입니다. 우선 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홍 사이더 먼저 마셔보면 단맛은 다 날아갔으니까 드라이한데 애초에 감홍의 신맛이 적었던 만큼 산미는 느껴지지 않는 대신 떫은 맛이 좀 두드러지네요. 향은 신기하게 사과잼 같이 단 향이 나는 게 재밌습니다. 다음 시나노 골드 사이더를 마셔보면 역시 드라이한데 새콤한 산미가 두드러지고 시나노 골드의 특징이었던 상큼한 향이 잘 발달됐습니다. 같은 사과인데 품종에 따라 이렇게 다른 사이더가 나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 두 사이더를 섞어서 최고의 조합을 내보는 게 오늘 목표니까 각각 5대5, 시나노 골드 6대 감홍 4, 시나노 골드 7대 감홍 3의 비율로 섞어봤습니다. 마셔보면 5대5 조합은 아직 감홍 사이더의 떫은 맛이 좀 느껴지고 같은 비율로 섞이니까 상대방의 향을 서로 잡아먹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6대4부터 떫은 맛이 옅어지면서 좀 나아지기 시작했고요. 7대3 정도 되니까 시나노 골드의 상큼한 향이 먼저 확 들어오고 이걸 삼킨 다음 감홍 사이더의 떫은 맛과 단 향이 느껴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블렌딩 비율은 시나노 골드 7대 감홍 3으로 하기로 했고요. 보울에 시나노 골드 사이더를 먼저 몽땅 부은 뒤 감홍 사이더를 7대3 비율에 맞게 붓습니다. 여기에 티라주용으로 따로 보관해뒀던 별사과즙을 가지고 와서 위에 뜬 거품을 걷어내고 필터를 이용해 슬러지는 최대한 제거를 한 다음 2차 발효에 필요한 당분만큼을 계산해서 베이스에 섞습니다. 2차 발효에는 향을 내지 않는 중성 효모로 탄산 발생에 최적화된 EC1118을 쓸 거고요. 효모를 제수화한 다음 베이스에 섞어놓고 병입을 한 뒤 캐핑합니다. 아까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샴페인 병용 크라운 캡은 29mm로 따로 규격이 있고요. 캐퍼도 안에 든 이 부품을 29mm 사이즈로 갈아 끼울 수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셔야 캐핑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차 발효 준비까지 마쳤으면 이대로 열흘 동안 뒤집어서 발효를 시키고 하루는 뒤집은 채 냉장고에 넣어서 콜드 크래싱을 시키겠습니다. 이제 도사주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동결 농축 방식을 이용해서 도사주를 할 건데요. 얼려뒀던 별사과즙을 꺼내서 칼로 조각을 낸 뒤 메시망에 넣고 냉장실에서 녹입니다. 당분이 섞인 과즙은 녹는 점이 낮아 먼저 녹아서 밑으로 떨어지고 수분은 나중에 녹아 위에 남는 원리인데요. 냉장실에서 녹인 과즙에 브릭스를 재보면 20브릭스가 살짝 넘습니다. 17브릭스에서 20브릭스로 약 3브릭스가 올랐습니다. 도사주용 별서과즙을 따로 모아두고 이제 대고루 주망을 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찌꺼기를 얼려서 빼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대고루 주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커에 물을 채우고 병목에 찌꺼기를 모아둔 병을 거꾸로 뒤집은 채 가져옵니다. 이 병을 물속에 집어넣고 병따개로 뚜껑을 따면 병 안에서 형성된 탄산이 수압을 이어내고 효모 찌꺼기를 병 밖으로 밀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큐에 깔끔하게 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비커 속에 공간이 부족해서 좀 절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도 효모 찌꺼기를 빼낼 수 있습니다. 효모 찌꺼기가 빠진 공간에 따로 빼뒀던 농축 별사과즙을 부어서 도사주를 한 뒤 탄산이 빠지기 전에 얼른 캐핑을 하고 사흘 동안 냉장고에 넣어서 맛이 섞이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기다림 끝에 완성된 시나노 골드, 가모, 별사과를 블렌딩해 만든 사과 스파클링 와인 완성했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캡을 따고 잔에 따르면 강한 탄산이 아닌 부드러운 잔 탄산이 만들어졌고요. 마셔보면 이런 춤사위가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스파클링 와인 중에 맛으로는 슈팅스타 포드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이 부동의 1위였는데 오늘 이 사과 블렌딩 스파클링 와인이 슈팅스타 스파클링 와인을 밀어내네요. 별사과즙으로 도사주에서 살아난 단맛에 밸런스 잘 잡힌 시나노 골드의 산미가 첫맛으로 다가오고 가뭄의 떫은 맛이 뒷맛으로 옅게 다가오면서 여기에 농축된 짙은 사과향과 꽃향, 약간의 복숭아와 자두향까지 향이 너무 좋습니다. 착즙 후 사과즙만 사용하지 않고 사과 껍질까지 같이 넣고 발효를 시킨 게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대고루 주망을 물속에서 해서 효모가 완전히 다 빠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크게 입안에 거슬리는 거 없이 쉽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도수는 대략 한 8도 언저리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달짝지근하니까 계속 마시다 언제 취한지도 모르게 취하게 되는 그런 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제정신이라는 게 건강에 참 해로운 거지 않습니까? 술술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오히려 이득인 그런 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세 품종의 사과를 블렌딩해 사과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정말로 제가 유튜브 하면서 만든 술 중에 제일 맛있었으니까 올 겨울 사과철 가기 전에 다들 집에서 꼭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콜라보 함께 해주신 술 읽는 집님, 남자의 취미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두 분의 채널에도 꼭 방문하셔서 두 분은 사과를 이용해 어떻게 술을 만드셨는지 각자 스타일을 비교하는 재미도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